한 일주일쯤 전에 만났을 때는 그 때문에 병이 난 것을 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제 앞에서까지 헛소리를 하게끔 되었어요. 저는 그이가 제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길에서 사람들이 보는데도 걸어가며 잠꼬대를 했어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모셔온 의사는 그저께 그이를 진찰하고 망상광 같은 병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불한당 때문이에요. 어젯밤 스메르자코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이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모두 저 불한당 때문이에요. 저 불한당을 살리자는 일편단심에서 온 거예요. 아, 물론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러한 말이나 이러한 고백은 한평생에 오직 한 번, 임종 때나 이를테면 단두대에 오르는 순간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가짜는 그것을 할 만한 성격이기도 했으며 또 그러한 찰나에 부닥치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그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젊은 방탕자에게 자기 몸을 내던진 그 과격한 기질의 가짜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 많은 청중을 앞에 놓고 고상하고 순결한 태도로 미자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려는 일념으로 미자의 고결한 행위를 이야기함으로써 처녀의 수치를 희생한 그 가짜와 동일인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또한 그녀는 자기 몸을 희생으로 바쳤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른 사나이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 순간 비로소 이 또 한 사람의 사나이가 지금의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 것이리라. 그녀는 그 사나이의 일신을 걱정한 나머지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것이다. 벼랑간 사나이가 범인은 형이 아니라 자기다 하고 진술함으로써 신세를 망치고 말았다고 상상하는 찰나에 그 사나이의 명예와 체면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만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무서운 의문이 번뜩였다. 다름이 아니라 그녀는 미자와의 지난날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아니, 그녀는 자기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했기 때문에 미자가 자기를 경멸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결코 일부러 중상한 말이 아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한 순간부터 그때까지 자기를 존경하고 있던 단순한 미자가 자기를 냉소하고 경멸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오직 자존심을 위해서, 상처 입은 자존심을 위해서 광적인 무리한 사랑을 미자에게 쏟았던 것이다.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기보다 오히려 복수와 흡사한 점이 많았다. 아, 이 강요된 사랑은 도대체 참된 사랑으로 성장했을는지도 모른다. 가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미자의 변심은 그녀를 영혼의 밑바닥까지 모욕하고 말았으므로 그 영혼이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참에 호련히 복수의 기회가 들이닥친 것이다. 치욕을 당한 여자의 가슴에
오랫동안 산적해 있던 일체의 고뇌가 뜻하지 않게 일시에 밖으로 분출해 나갔다. 그녀는 미자를 배반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배반한 것이다. 물론 그녀는 할 말을 다 해버리고 나자 갑자기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부끄러워 못 견디게 되었다. 다시 히스테리가 일어났다. 그녀는 울부짖으면서 마룻바닥에 쓰러져 그 길로 법정에서 끌려 나가고 말았다. 그녀가 밖으로 나간 순간 그루생가가 울음을 터뜨리고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자 옆으로 달려갔다. 미자 하고 그녀는 외쳤다. 독사년이 당신을 망치고 말았어요. 저 여자는 기어이 여러분 앞에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녀는 증오에 몸을 떨면서 재판관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재판장의 손짓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붙들어 법정에서 데리고 나가려 했으나 그녀는 순순히 응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서 미자에게 매달리려 했다. 미자도 소리를 지르면서 역시 그녀 쪽으로 뛰어나가려 했으나 결국 두 사람 다 꼼짝도 못하게 붙들리고 말았다. 사실 이 광경을 본 부인네들은 아마도 마음이 흡족해서리라 생각한다. 참으로 보기 드문 변화에 찬 장면이었으니 말이다. 여 모스크바의 의사가 나타난 것으로 기억한다. 재판장은 입안을 보이려고 아마 그 전에 정리를 보냈던 모양이다. 의사는 재판관에게 환자가 매우 위험한 망상 발작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곧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서 환자가 그저께 몸소 진찰을 받으러 왔다는 것, 그때 근간에 발작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으나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증언했다. 환자는 완전히 건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생시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밤마다 악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한답니다. 하고 의사는 말을 맺었다. 자기 진술을 마치자 이 유명한 의사는 물러갔다. 까테리나가 내놓은 편지는 증거물 속에 첨가되었다. 재판관은 합의 끝에 심리를 계속하고 이 두 사람 까테리나와 이반의 생각 잔뜩 진술을 조서에 기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제 그 뒤의 심리에 관해서는 쓰지 않기로 하겠다. 그 밖의 증인들의 진술은 저마다 모두 상이한 특질들을 갖고는 있었으나 결국 그 전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뒷받침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되풀이해서 말해두지만 모든 진술은 검사의 논고에 의해 한 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필자는 지금부터 그 논고 쪽으로 옮겨가기로 한다. 사람들은 모두 흥분해 있었다. 모두 마지막의 그 불상사에 의해서 전기라도 통한 듯한 모습으로 열심히 대단원을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과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빼쭈코비치는 까테리나의 진술에 타격을 받은 듯이 보였으나 검사는 기고만장했다. 심리가 끝났을 때 거의 1시간 가까이 휴식이 선언되었다. 이윽고 재판장이 재판의 재개를 선언하여 검사 이폴리트가 논고를 시작한 것은 꼭 밤 8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